네, 알겠습니다. 자, 고품격 수다방 준호 텔레비 어쩔 수다 저쩔 수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호 헤어의 27년 경력차 정옥상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K-뷰티라는 그 K-뷰티를 널리 전 세계에 알리고 미용이라는 직업의 업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미모. 미모의 이 시대 이 정도 미모가 어딨어, 그죠? 우리 준호 헤어의 강윤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여의 강윤선입니다. 근데 소개할 때 지금 미모, 뭐 K뷰티를 전 세계에 뭐 이런 얘기하면 욕먹어요. 왜요? 아니거든. 왜냐면 전 세계에 K뷰티를 이렇게 올린 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호인들 전부였고요. 미모는 안 되지. 미모는 좀 딸려. 젊었을 때, 네, 그 정도까지만, 네. 저는 제 얼굴 젊다 지금이나 지금 더 나요. 저랑 똑같으시네요. 네. 어디 성형외과다니요? 네. 부모님들이 다 따로 있죠. 네, 그렇죠. 네, 다음 손님 모실게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연반인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건 뭐야 또요? 그건 뭐야 또요? 연반인, 연예인 플러스 일반인 합쳐서 연반인. 아, 짬뽕 짜장처럼. 짬짜면, 짬짜면처럼. 그런 반반이구나. 네. 단통령 아세요? 단통령? 그건 또 뭔 말이야? 그건 또 뭔 말이야? 그죠? 응. 단발머리 대통령. 단발머리 대통령 줄여서 단통령. 우리 요정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우! 야, 요정, 안녕하세요, 요정. 잘 지내셨어요? 네. 저 짬뽕 짜장인가요? 짬짜면. 그리고 단통령을 못 외워서. 아, 그러니까. 단발령. 그러니까. 근데 뭐 뭐라고 불러도 괜찮죠? 저 마음에 듭니다. 부르고 싶은 사람 마음 아닌가요? 네. 아니, 너무나도 바쁘신 두 분이잖아요. 묘정 원장님. 묘정 원장 엄청 바쁘던데. 묘정 원장님 연락하면 광주예요. 부산이에요. 근데 뭐 요즘 뭐 하고 다니세요? 요새 전국 투어 강연했다가 이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뭐 이렇게 하다가 제가 제주랑 부산도 샵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서울 온 지 일주일 정도 됐어요. 야 내일 모레 또 LA를 가요. LA? LA 오신다고 하시던데. 그렇죠. 근데 같이 만나는 여자. 나만 한다? 나 왜 안 데리고 가? 이래야지. 아, 돈 벌 사람 따로 있고 돈 쓸 사람 따로 있는 거지. 야, 나도 비행기 탈 줄 아는데. 아유. 아니, 근데 제주도에도 매장 있잖아요. 네. 제주도 매장 어때요? 제주요? 이게 제주에 대한 환상을 갖고 이제 갔죠. 저도 제주에 대한 환상이 있으니까 또 뭐 자유와 뭐 일과 워라밸을 꿈꾸며 이렇게 가는데 일단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더 힘들어요. 원래 제가 생각한 거는 저는 SNS를 하니까 이제 고객님들 머리 시술 사진 딱 하고 이제 바다 앞에서 머리 이렇게 예쁘게 탁 찍어야 되는데 바람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를 아예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 한 장도 바다 앞에서 머리를 찍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환상과 이 이상은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 다르다. 이제 인생을 알아가는 거지. 근데 이 이상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그렇죠. 경험했어요. 많이 다르죠. 경험했어요. 많이 다르죠. 근데 우리 어쩔 수다 저쩔 수다에 우리가 어떻게 셋이 만났지? 이게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린 뭐 난 준호에만 있을 때 준호만 알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묘정 원장님 한번 인스타에다 올라가니까 막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런데 우리 처음에 셋이 어떻게 만났죠? 제가 이제 무작정 여기 준호 아까 여기 본사를 찾아왔죠, 제가. 한 맞아. 1년 정도 됐나? 1년 정도 됐는데 이제 제가 원래 딱 1년 전, 1년 전. 1년 전에 찾아왔는데 그때 이제 진짜 한번 뵙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지금 이 자리도 말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제가 감히 여기에 이렇게 옆에 진짜 저는 못 찍겠어요. 저는 진짜 떨려가지고. 아유, 청심환 없어요, 청심환. 네. 걷다가 1화잖아. 또 첫 화에 제가 게스트로 또 이제 진짜 잘 안 하는데 아니 그래 그때 1년 전에 딱 그랬어 우리 대표님이 아 정상무 그 미용하는 누가 나를 좀 만나러 온다는데 그래서 내가 아무나 좀 만나지 마세요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아래층에서 일하는데 막 사람들 타타타타타 가는데 대표님 들더니 혹시 묘정 아니 했더니 아니 미용하는 사람 만나러 온 사람 묘정이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저한테 묘정이라고 얘기하셔야지 했더니 왜? 했더니 아 미용계 연예인 아니야. 네, 진짜 이뻐요. 그랬더니 지금 아카데미 갔으니 좀 이따 보러 가자고. 우리 둘이 우연히 내가 그 방에 들어가는 척하면서 내가 이제 묘정 원장님 보러 갔었죠. 그때
그때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대표님 첫인상 어떠셨어요? 근데 전 사실 상무님이 대표님인 줄 아니, 나는. 아니 그때 페도라 모자를 쓰고 계셨어요. 근데 모자 쓰고 아우 뭐 그냥 잘 둘러봐라 했는데 근데 상무님은 제가 왔는데 올블랙에 머리 약간 208로 이렇게 딱 길이로 넘기고 샤넬 브로치 딱 해가지고 빨간 립스틱이 내가 아직도 기억나. 근데 이렇게 또각또각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머리 딱 넘기면서 외롭쌤이에요. 반가워요. 막 이러면서. 반가워. 물 갖고 와, 물 갖고 와. 막 이런데 막. 그게 진짜 한 3분 안에 모든 게 막 이러는데. 근데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게 있잖아요. 처음 뵀는데 실세는 저기다. 그때부터. 저는 사실 강윤선 대표님을 막 그 전에 그 세바시 영상으로 그 영상 제가 몇 번 봤었거든요. 네. 그리고 3년 전에 이제 대표님을 꼭 한번 뵙는 게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다라고 했는데 나는 선입감에 우리 미용하는 친구들 옛날에 이쁜 애들 안 했어 별로 이렇게 보면 진짜 미용하는 얼굴 아닌 줄 알았지. 너무 많이 말씀하시면. 지금 하는 후배들은 다 이쁘더라고. 선입견 있잖아. 뭘 잘할까? 뭐 얼굴로 뭐 뜬 애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후배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쁘니까 기분 좋더라고. 내 직업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고. 그 되게 좋은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 내 나이에 좀 보이는 게 있거든. 묘정이는 성실한 데다 순수하구나. 거기에다가 좀 끈기도 사람이 좀 있어 보이고 특히 자기 일에 대한 철학과 가치?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왜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 맞아. 그래야 사람을 방황을 많이 안 하거든. 근데 그게 막 느껴진 거야. 첫인상에. 너무 자랑스러워. 질투받을 수도 있어요. 질투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묘정 원장이 왜 강 대표님 만나고 싶었어요? 저는 일단 샵을 운영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영을 근데 경영이라고 말하기도 또 그런 게 그냥 일단은 제가 그냥 동네 미용실 같이 이렇게 몇 명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는 길이 뭔가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틀린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그게 제가 강윤선 대표님이라는 사람을 주변에서 들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모티브로 가고 있는 길이랑 되게 생각하는 게 비슷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때의 묘정, 이제 30살의 묘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뭔가 확신을 받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이제 뵀을 때 너무 내가 하고 있는 게 틀린 게 아니구나. 그냥 남들과 조금 다른 거구나.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를 그때 많이 배우고 와서 근데 저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거든요. 뭐 진짜 되게 얘기도 진짜 잘 들어주시고 막 피드백 같은 것도 막 좋은 얘기들도 되게 많이 근데 좋은 얘기 줄 사람이 아닌데. 아니 난 들으니까 내가 더 배울 게 많았어요. 기억나는 얘기 어떤 게 있으셨어요? 자기 직업에 대해서 또 자기 미래에서 꿈노트 같은 걸 적는다 그러더라고. 나는 그 나이에 내가 꿈노트 적었나? 그 나이에는 내가 미용실에 소리만 질렀던 것 같아, 직원들한테. 꿈노트를 적고, 근데 꿈노트가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내가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수 있는 사람이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불명하구나. 라는 걸 보면서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자극을 받았어요. 진짜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묘정 원장님하고 식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식사를 하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얘기를 듣다가 내가 뭐라 했냐면 묘정 원장님 약간 우리 강윤선 대표님 젊었을 때 모습 같다. 내가 얘기를 했었어요. 욕한다니까 같이. 아니 그러니까 얼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진짜 대표님 바로 이거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바로 해버리잖아. 이거 그렇지. 해야겠다 해야잖아. 그래서 실수가 많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 강 대표님이 집 팔아가지고서는 사실 영국에 직원들 데려갔던 그때 그 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전 준호의 아카데미가 준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직원들한테 아낌없이 투자하는 모습이 강윤선 대표님이랑 비슷한 면이 많은데 내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얘기해요. 감사하다고. 저 그러면 나중에 30년 후에 이거, 강 대표님처럼 이 되냐고. 방송 이거 사람들이 돈 거래가 있는 요- 건 전혀 아니야. 전 진짜 준호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직원들은 저보고 준호 출신이냐고 물어봐요. 마이오가 혹시 준호 계열사 중 하나냐고 물어볼 정도로. 근데 계열사 하나 해. 근데 계열사 하나 해. 근데 돈 드는 거 아닌데 뭐. 녹화하셨죠? 자, 이거 영상 보내주세요. 제가 그게 없단 말이에요. 위에 약간 스승이 없어서 아, 이해요, 그 마음. 혼자 따라가고 있어서 저는 상무님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든든하겠다. 그래도 옆에 강 대표님 있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근데 제가 강 대표님 보면서 주변에 너무 사람도 많고 한데 그래도 제가 한참 아래에 있는 친구지만 대표님이 갖고 있는 그 위치에 저도 이렇게 작은 구성원으로 애들이 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진짜 저 외로움을 어떻게 달래셨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는 뭐, 그러니까 너무 옆에 좋은 친구들도 많고 제 편인 친구들도 많은데 그냥 저 40년을 어떻게 저거를 했지? 그냥 저는 지금도 사실 신기하거든요. 그게 막 나는 약간 좀 이게 다른 사람이 얘기를 들으면 이상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거짓말하나? 막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나는 내가 그 애롭고 힘들 때 있죠. 왜냐면 리더의 자리는 숙명이야. 애롭고 힘든 거는. 애롭고 힘들지 않겠다고 안 하면 되는 거야. 한다고 치고는 그거는 뭐야? 나의 일의 일부분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 숙명이에요. 해보니까. 분명히 그건 있는데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난 거는 어떤 이렇게 CEO가 나오는 CEO들이 나오는 방송이었는데 우리 회사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니네 회사가 힘든 거는 걸어갈 때 다 각자 걸어가서 힘든 거야. 우리가 힘들지 않는 건 다 어깨동무를 같이 해서 간 거야. 그래서 우리 틈이 없어서 같이 가. 이 얘기를 내가 듣고 그 연예인을 좋아하게 됐었어요, 내가. 근데 그 연예인을 들으면서 내 생각을 한 거야. 나는 약간 직원이나 구성원이나 헤어 디자이너나 이런 구성원들하고 먼저 가는 것보다는 어깨를 좀 같이 가면서 내가 좀 힘이 붙일 때 여기서 어깨 힘이 돼주고 어깨 힘이 돼 같이 가서 오히려 애롭고 그럴 때 다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막 할 때 풀릴 때도 있지만 나는 오히려 우리 구성원들, 우리 본부장님들이나 상무님이나 또 우리 준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푸른 적이 많아요, 나는. 묘정 원장님이 인턴 뽑을 때 준호 출신인 친구들은 1차 일단 패스를 해요. 그 서류 면접에서 준호 출신이 1차로 패스해요. 왜? 일단 준호가 사실 제가 이력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미용하는 사람들은 준호를 얘기할 때 거기에 뭐 직원이 나와서 우리 샵에 뭐 인턴들이 이제 면접을 보더라 하는데 근데 그거를 되게 막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그게 뭐 퇴사율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미용인들이 이력서 넣는 애들 중에 반은 준호를 갔다 왔어. 그리고 다시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즉 뭐냐면 한 번쯤은 준호라는 샵을 들어가서 내가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고 그 못 버티는 애들은 자기네들이 못 버텨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외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그거를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그런 샵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어떤 샵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한 번쯤은 마이오 출신이야. 마이오에서 뭐 3개월이든 한 달이든 일했어. 근데 그게 진짜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너무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발상의 전환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믿음이 가는 거죠. 준호에서 배웠다고 하면 그래도 일단은 잘 배웠겠구나. 기초가 잘 돼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지. 어떤 친구가 면접 보면서 제일 잘하는 거 뭐냐니까 준호 자부심 박수 치는 거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랐잖아요. 난 면접을 보러 왔는데 마이오 면접인데 준호 자부심 박수를 치는 거여서 여기가 준호야 뭐 마이오야 막 이랬는데 같이 쳤잖아 나도. 나는 이거 같이 쳤어. 해볼까요? 자, 준호 같이 하세요. 반 준호야. 준호 자부심 박수 준비. 야! 시작! 나는 내가 좋아요?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하나, 둘, 셋, 넷.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이런 것들이
너무 종교적인 얘기 너무 많이 듣는 거야. 이게 약간 교회에서 예배 보고 끝나고 나면 주기도문 외우는 것 같은? 아니 우리 면접 때 이걸 했다니까요 저 앞에서. 근데 나는 놀란 게 너무 길어서 놀랐어. 이제 한 줄 하고 끝낼 줄 알았는데 끝까지 하더라고.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나는 쿵이 아니라 쿵쿵쿵. 비슷한 게 많아. 아니 근데 세월이 약이겠지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에어컨 얼마나 될지 알걸? 야, 어디 어디 풀어야 될지 모를걸? 대표님 그게 뭐야? 그리고 그전에는 뭘 알아? 평화롭게 그 정도 다 쓸 수 있지 않아? 난데. 근데 난 너무 궁금한 게 묘정 원장님 처음 미용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되게 어릴 때 디자이너가 되고 이런 게 궁금하긴 해. 저는 뭐 미용을 딱 해야지 했던 건 아니고 원래 전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이제 알바를 시작한 거는 미술학원 돈을 벌려고 했는데 학원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막 50만 원 이런데 알바비를 아무리 모아도 13만 원이니까 좀 일찍 했어요. 중1 때부터 주유소 알바를 하다가 주유소 알바부터 뭐 초밥집 알바도 하고 피팅 모델도 하고 뭐 바에서도 일하고 뭐 피자집 뭐 전화 그러니까 진짜 많은 알바를 하다가 이제 미용실 아르바이트를 소개를 받았는데 근데 미용실에서 샴푸 좀 잘했더니 막 팁을 주더라고 5천 원씩. 그래서 장난 아니 대박인데. 아니 그때 당시에 금방 그치, 부자. 알바가 그때 1시간에 얼마겠어? 아니 금방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5천 원씩 하루에 한 5번씩 받으니까. 그때 당시에 1,600원이었어. 시급이. 이제 부자가 되겠구나 해서 처음 시작은. 근데 이게 다른 거를 할 때는 칭찬을 잘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센스는 있고 일은 잘하지만 내가 이거에 대해서 뭐 칭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야, 너 주유소 알바 기름 참 잘 넣는다. 뭐 이런 거는 뭐 의미가 없잖아. 근데 미용실은 너 되게 고객님들 편안하게 해준다. 너 이거 손재주 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어릴 때 그런 애정 결핍이라고 할까? 그 결핍을 미용에서 찾다가 내가 이 직업을 제대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격증을 했는데 또 한 번에 딴 거예요. 너무 쉽게. 친구들은 계속 막 6번씩 떨어지는데, 나도 내가 잘하는 게 있구나 해서 시작한 게 미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 몇 살 때 미용 시작하셨어요? 비슷해요, 나도. 17. 그리고 왜 미용하셨어요, 대표님? 나의 미용은 운명이라고 얘기할까? 나의 미용은 운명이라고 얘기할까? 정말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나 다시 할래. 지금 약간 어느 미용실을 딱 가서 앉아 있는데 그 미용실에서 머리하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보따리를 좀 맡겨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 아줌마가 안 맡겨주는 거야. 근데 난 친절이 타고났나 봐. 있는데 들썩들썩하는 우리 집도 아닌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보따리를 내가 막 맡겨주고 싶은데 그분이 그냥 그 보따리를 가지고 가는데 저 보따리만 바꿔주면 저 고객이 다 좋을 거 아니에요. 미용을 너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운명처럼. 보따리로 인해서. 네. 그래가지고 상어받고 다니는 걸 때려치고 내가 성격이 원래 급하거든. 그 실수가 많아 그래서. 그래서 그냥 미용 학교로 간 게 내가 오늘날 준호가 됐고 그 보따리 그럼 그분은 모르지. 어떻게 알아 그것까지. 그러면은 대표님 시절에 인턴 생활은 어땠어요? 우리는 요즘에는 뭐라고 불러요? 누구님, 님, 묘장님, 묘정님. 윤사님. 아이, 이제 님으로 부르지. 참. 우리 야야. 근데 우리가 안다? 야는 물론 누굴 부르는지 우리가 다 알아. 야, 그럼 얘, 야, 그럼 누구 이걸 다 알아. 야, 그런데 누가 뛰어가니 우리가 다 알아. 그게 너무 신기했어, 나는. 우리는 부르는 거는 윤선이도 없고, 영자도 없고, 정옥이도 없고, 묘정이도 없는데, 야, 그러면 우리 다 알아. 옛날에 미용사 언니들은 텔레비를 보면 텔레비 본다고 그러면 되잖아? 그냥 궁뎅이가 내려가. 근데 우리는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의자를 갖고 막 떼어가지고 다 받쳐주면 이러고 앉혀야 돼요. 그러니까 센스가 발전 안 할 수가 없어요. 눈치 100단이지, 눈치 100단. 그리고 우리 미용 배울 때는 신부화장도 하고 마사지도 배우고 손톱도 배우고 이렇게 종합예술이었지. 그거를 다 배우면서 하니까 인턴 생활이 굉장히 길었죠. 우리 묘정 원장님 인턴 생활은 어땠어요? 저는 뭐 훌륭했죠. 훌륭했죠. 어쩔 수 없이 아니 진짜로. 진짜. 대표님 뭔지 아시죠? 진짜. 아니 그냥 일단 팁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뭐 만지기만 하면 그냥 5,000원씩 받아가지고 저는 진짜 달랐어요. 약간 그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았어요. 왜?
왜 받은 것 같아요? 시기 질투를? 그때 당시에 미용 시작하는 후배들이 다 저보다 나이가 무조건 일단 5살 이상 많았는데 제가 스텝장이었거든요. 고등학생 때. 근데 제가 이제 일할 때는 이렇게 공과사는 또 구분을 확실하게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언니들이 그 뺨 맞은 적도 있어요, 저는. 막 그냥 왜 근데 신기한 게 제가 마이오를 오픈하고 근데 연락이 계속 샵으로 와가지고 저랑 되게 친한 척을 하는 거예요. 저 뺨을 때렸던 분이. 그래서 내가 막 근데 인스타에 나오고 막 이러니까 나 쟤랑 친해 이러고서는 막 근데 인턴 때 저는 진짜 똘똘하게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진짜. 그래서 저는 요즘 인턴 친구들 중에 막 샴푸 안 하려고 도망 다니고 뭐 좀 안 하려고 뭐 그러니까 드라이만 하고 싶어 하고 막 굳은 일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일을 하다 보면. 그럼 그런 친구들 보면 이해를 좀 안 돼요. 왜냐면 이런 거를 해서 다 내 고객이 될 건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뭐 아이롱 드라이만 하려고 하고 뭐 이 얘기를 근데 100번 해줘도 막 꼰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나이를 꼰대라 그래? 아, 꼰대라고 해요. 저도. 아이고. 그러니까 MZ 꼰대. 전 MZ 꼰대라고. MZ 꼰대. MZ 꼰대라고 막 저 또 얘기하죠. 나 때는 진짜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나 때는 그 꼰대인데. 그러니까 아. 그런 게 있었지. 야.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4월이 가야 5월이 온다는 걸 모르는 거지. 근데 그런 샴푸 방금. 같은 거를 저 다시 한 번 할게요. 그러니까 미용이라는 게 4월이 가야 5월이 오잖아요. 미용이라는 게 4월이 가야 5월이 오잖아요. 우리 모든 이거 너도 장남을 나야 차남을 낳지. 강남을 나야 차남을 낳잖아요. 그렇잖아. 아유, 제가 준호에어 입사할 때가 1995년도였단 말이에요. 27년 됐어요. 1995년. 저 5살. 5살 때, 나 그때 난 태어나기 전에 했네. 그때 준호가 매장이 10개가 안 됐을 때였는데 저 준호 입사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반대했어. 왜 그러냐면 진짜 빡셀 때. 준호가 빡세된 거 누명이야, 누명. 제가 입사해보니까요. 네, 누명이에요. 정말 그 누명을 좀 벗겨주세요. 네. 다 똑같아, 미용실. 무슨 준호만 그렇게 빡세게 했어요. 아니, 준호 부드러운데. 부드러워. 내가 이렇게 입사해보니까 부드러워요. 아침에 교육 많고 저녁 많은데 오늘날 제가 있는 건 준호의 부드러운 교육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됐나요? 저희 샵은 교육이 별로 없습니다. 그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 직원들이 얘기할 때 그래도 그만두다니까 제일 싫지. 요즘 바뀌었어. 요즘 바뀌었어. 뭐야, 원장님 우리 커피 한잔 할까요? 커피 한잔 할까요? 이걸로 바뀌었어. 아, 커피 안 먹으려고 그랬잖아, 내가. 커피 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먹어야 되겠네. 내가 준호 40년 됐잖아요, 올해. 제일 힘든 이야기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 딱 들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집 대표님 며칠 전에. 며칠 전에? 나는 쿵이 아니라 쿵쿵쿵. 쿵을 딱 치면서 잘 보내야지. 어차피 인간은 헤어지는 거지. 헤어지면 또 만나면 약속하는 거지. 이런 일단 시 같은 게 생각이 막 나, 그죠? 그딴 시 같은 것들이 막 생각나면서 그런 쿵쿵쿵을 많이 맞으면서 가슴이 조금은 단단해질 때가 와요. 그래서 리더를 하면 난 영원히 들어야 될 이야기예요. 왜 우리 강 대표님 노래방 가서 부르시는 노래가 있어 그래도. 내 곁에 있어줘. 그 노래 왜 부르셨냐고 하니까 맨날 드릴 말씀 있다고 하니까 못 떠나게 하려고 그 노래 부르셨다. 난 이런 생각을 했어. 한 번 떠난 애를 다시 오게 하면 애들이 다 갈라 그럴 거야. 그러니까 안 받는다고 그래야지 애들이 안 가겠지. 이런 미련한 생각을 했어. 근데 지금은 뭐 늦게 철이 들은 것도 있겠지만 내가 떠날 때 잘 보내줘서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나면 다시 만날 때 기쁨이 2배야. 직원들 헤어지는 게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성향 자체가 원래 이별을 하는 게 힘든데 비슷한 게 많아. 아니 근데 진짜 그게 너무 힘든데 왜냐면 너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게 근데 대신에 그게 있었어요. 제가 짧게 일한 친구들이 나갈 때는 그냥 살짝 쿵 이 정도인데 이제 이게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막 8년 된 친구들 이런 애들이 나갈 때 진짜 저는 이제 좀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요번에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대표님은 이제 40년이면 막 거기에 10년 된 친구, 20년 된 친구, 30년 이런 사람들이 떠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심정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 또한 다 지나가면 끝이야. 이거 다 지나간다. 생각하면 세월이 내가 우리 어렸을 적에 세월이 약이겠지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세월이 약이에요. 뭐 별거 다 아는 여자는 아니지만
물어보면 가르쳐줄게. 너무 감동, 눈물 날 뻔했어요, 지금 방금. 저 ENFP라. MBTI도 써주세요, ENFP. 감성이 좀 충만해서. 제 마음은 잘 보내주고 싶은데 또 사실 이게 아이고 뭘 잘 보내주고 싶어 죽이고 싶지. 아이고 뭘 잘 보내주고 싶어 죽이고 싶지. 아니야, 얘들아. 나 잘 보낼 거야. 아니야. 그렇겠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리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쥐어짜면서. 근데 최고의 복수는 리더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영업을 해보면 알아. 나가서. 지금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 너도 네 같은 새끼 나와봐라. 너 내가 제일 위하는 게 너 낳고 내 미역국. 마찬가지로 리더가 되기 전까지는 리더의 마음을 몰라. 근데 리더가 되면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수하는 말로 그래 너도 리더 돼봐라. 아마 약 아껴 쓰라고 아껴 안 써도 네가 잠 안 자고 아껴 쓸 걸. 네가 보이지 않는 청소가 보일 걸. 야, 에어컨이 얼마나 센지 알걸? 야, 전기불 어디 끌어야 되는지 보일걸? 그전에는 안 보여. 그리고 그전에는 뭘 알아? 평화롭게 얘기해. 그 정도 다 쓸 수 있지 않아요? 막 그래. 근데 지금 그러면 어둡게 더 약 빡빡. 자영업자가 해야 될 4가지가 있대요. 4가지. 궁금한데요. 나도 네. 들었어요. 일단 뚝심이 있어야 돼. 100호점, 200호점 하려고 그러면 뚝심이 없으면 못해요. 어떻게 했지? 어떻게 했지? 그리고 일단 체력이 있어야 돼. 난 술 많이 먹고도 버텼거든요. 체력이 세고 성실해야 돼. 그다음에 꾸준해. 이 4가지가 나한테 있나? 그걸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있다면 뭐 100호점, 200호점 못할 게 뭐 있어. 500호점도 해야 돼요. 어떻게 100호점 도전해보시겠어요? 아, 지금 3호점까지 했잖아요. 와사푼이 왔어요.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 무정 15평짜리에 샵 오픈하겠지 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알았어? 멋에 살고 멋에 죽자. 창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제발요. 진짜. 나 왜 이렇게 공감되지? 아니, 참으세요. 가게점 같은 게 만들어졌는데 그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제 고객인 거예요. 근데 묘정 원장님이 인플루언서의 그 미용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안티도 많죠. 아, 안티 많죠. 저는 그런 안티가 있었어요. 가게점 같은 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막 몇만 막 이런 게 있는데 그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제 고객인 거예요. 근데 그 고객이 저한테 막 김치도 싸주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계정을 운영하다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계정을 운영하는 여러 계정 중에 하나였는데 그분이 이제 모르고 자기 본 계정 아이디로 댓글을 남긴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 점장님이 찾아낸 거예요. 그때 약간 공황장애가 심하게 와서 그 다음부터 제가 그러고서는 처음으로 한 달을 쉬었어요, 일을. 저는 사람을 맞이해야 되는 직업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웃고 있었는데 충격이었을까? 너무 이 사람이 앞에선 이러고 뒤에 가서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객님이 지금도 머리를 하러 오세요. 제 성격상 저는 막 고소하고 막 이런 거를 못하기도 하고 친구를 사귀어도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진짜 누가 봤을 때는 최고의 저거는, 성격. 인연을 끊어야 되는 일인데 저는 저 사람 그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직원들이 저한테 스님이냐고 맨날 물어봐. 막 어떻게 그렇게 괜찮아지냐. 근데 뭐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그래도 힘만 있겠어. 근데 이 고객님이 이거 보실 수도 있겠다.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거 아니야? 모르는 것 같죠? 모르는 것 같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묘정 원장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창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제발요. 진짜. 나 왜 이렇게 공감되지? 참으세요. 여러분들 참으세요. 이쪽은 개설구입니다. 거기서 얻는 행복이 있죠. 근데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단 말이야. 나는 그런 친구들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마이오를 오픈하지 않았으면 저는 진짜 대표님 같이 뭔가 좋은 리더 안에서 제가 리더로서 힘듦도 있지만 내가 힘들 때 누군가한테 나의 힘듦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그런 울타리 같은 곳에서도 충분히 리더가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왜 개인 샵을 하려고 하냐면 1인 샵을 하면 더 편하겠지.
힘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혼자 하면 신경 쓸 게 없고 돈을 더 많이 벌겠지. 세금 부가세 힘듭니다, 여러분. 세금 부가세 힘듭니다, 여러분. 해봐.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냥 한 번 살다 죽는 거야. 해? 마이오를 오픈할 때도 사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었어요. 막 디자이너 저 혼자고 한 명 있었는데 지금 120평 정도 되니까 원래 15평에 오픈하려다가 이제 악플러가 아, 묘정 15평짜리에 샵 오픈하겠지 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알았어? 15평짜리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려고 해서 이미 다 계약까지 하려고 했는데 또 지금 멋에 살고 멋에 죽자. 멋에 살고 멋에 죽자. 어차피 한 번 살 거 저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폼나게 살아야지. 그런 게 좀 비슷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절대 그렇게 하기 힘들 거다. 말도 안 된다. 근데 이제 저는 또 그 말을 싫어해요. 안 될 거다. 그럼 거기에 꽂혀서 아, 그래 너넨 그렇게 생각해. 나는 내가 할 길을 갈게. 내가 보여줄게. 라는 생각으로 밤에 동대문에서 옷 떼서 옷 하고 그리고 친구네 호프집에서 알바해서 그걸로 애들 월급 주고 그러니까 샵에서 나와서 오전에는 또 일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씩 자가지고 그때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수술을 2번이나 하고 거의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몸을 혹사시키면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을 한 5, 6년 버티고 나서 그래도 그때 당시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으로 그때 당시에는 어른이 없으니까 주변에 책에서 정답을 그래도 찾고 뭔가 좀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런 사람들 좀 찾아가서 막 어떻게 왜냐면 근데 그런 분들 보면 갑자기 잘 된 분들 없더라고요. 다 힘듦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전 나중에 책을 쓸 건데 힘든 일이 겪을 때마다 오히려 좋다. 이거 나중에 책에 쓸 말이 생긴다 이런. 우리도 나와요, 거기? 아, 여기 다 나와요 오늘. 여기 다 나옵니다 오늘. 잘해. 나쁘게 쓰면 어떡하려고. 요즘 미용하면은 좀 이제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옛날에 저 미용할 때는 부모님들이 막 말리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대표님 시절에는 미용은 어떤? 미용을 한다 그러면은 좀 뭐랄까 사회적 위치가 좀 낮았던 직업인 건 사실이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 세대는 그래도 그때보다 엄마들이 기술이 짱이다. 기술이 짱이다. 근데 또 그게 있지. 미용이라는 것 자체를 되게 낮게 보는 뭔가 아무나 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저 그게 너무 싫거든요. 막 드라마나 영화 보면 막 미용하는 여자들 표현할 때 껌 씻고 파마 머리에 망사 스타킹에 파란 섀도우에 막 그리는 영화들이나 드라마를 보면 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화나지. 너무 화가 나고.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남들이 보면 진지충이야? 진지충이야? 그냥 웃으면서 보라고 한 건데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꼰대, 아까 제가 말했죠. 살짝 꼰대라고. 모르겠어요. 저는 제 직업이 진짜 너무 좋고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사람들이 뭐 변호사나 의사는 아무나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미용은 야, 나도 미용이나 할까? 막 이렇게 동창회 가도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아, 나도 묘정이처럼 미용이나 했으면 묘정이처럼 됐을 텐데. 지들이 해봐 되나? 지들이 해봐 되나? 지들 바로 샴푸하다 도망갔어. 너네 보고 있지? 너네 보고 있지? 니네 될 것 같아? 절대 안 돼. 막 얼마나 피눈물 흘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 근데 미용의 인식이 좋아진 건 확실해요. 옛날보다 확실히. 확실히 왜 그러냐면 내 주위에도 다른 직업을 가진 아주 똑똑한 애들이 미용을 배우는 애들이 많아. 그리고 부모들이 많이 어려요. 나한테 부탁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 프라이드를 많이 느낀대. 어디 가면. 어떤 사람들이 미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해보고 싶으면 저는 하라고 하거든요. 막 야, 멋있다. 뭐 자기가 33인데 애를 낳았다. 근데 육아를 하다가 지금 처음 해보는 거 이런 고민 상담이 되게 많이 오는데 지금 이 고민을 1년, 2년 얼마나 했니까 뭐 2년째래. 그럼 2년 전에 시작했으면 벌써 경력 2년이잖아요. 그럼 뭐라도 했을 텐데 언제까지 이거 고민을 할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대답을 하거든요. 1년 해봐라. 그리고 1년 후에 나한테 올 때는 경력이 이미 1년이 차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다. 근데 단 시작을 할 때 이거 그냥 만만하게 쉽게 대충 막 그런 마인드가 아니고 진짜 내가 이 고객을 이 자리에 이 의자에 앉혀서 이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 기분을 만들 수 있는 게 저희 직업이잖아요. 내가 머리를 좀 하다가 잘못됐어. 그럼 이 사람 내일 출근하기 싫을 수도 있고 너무 예쁘게 해주면 지금 당장 막 친구 만나러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하거든요. 그래. 아, 묘정이라는 이런 후배가 있다는 게 자랑스럽네요. 이렇게 대선배님들이 이렇게 갈고 닦아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선배들한테 가까이 오는 거를 두려워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선배는 늘 기다려. 선배 그치. 애론 애들이거든. 선배 그치. 애론 애들이거든. 저 알죠. 애들아 나도 기다리고 있어. 애들아 나도 기다리고 있어. 제가 직원실에 애들이 쉬고 있어요. 직원실에 들어가면 후다다다닥 갑자기 없어져 여기가. 그래서 내가 뭐 바빠 이러면 아 지금 고객이 왔대. 근데 스케줄 보니까 고객이 없어. 하나 막 없어져 있어요. 그래서 되게 외로워요 가끔. 나도 내가 가면 애들이 뒤로 가더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선입견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두렵고 또 가까이 가면 뭐 부담이라는 거. 담 쌓는 거 중에서 제일 나쁜 담이 부담이라고. 없어지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선배들이 다가가는 게 좋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 미용에 계속 트렌드가 바뀌어가면서 새로 바뀌지만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건 이 미용이라는 직업이 참 멋있는 직업인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일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것 같고 또 두 분의 진솔한 얘기가 미용하시는 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참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다 떠니까 기분이 좋으신가요? 저는 너무 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자리지 않나. 언제 제가 또 대표님이랑 상무님이랑 이런 이야기를 또 허심탄회하게 해보고. 우리 매일매일 해야 네가 아니더라도. 그치. LA에서 또 뵈니까. 그러기도 하고 사석에서도 하고 술을 못 먹고 밥 먹으면서도 해야지. 그러면 우리 또 다음에 멋진 모습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쩔 TV, 절절 TV. 스타죠. 어쩔 수다, 절절 수다, 화이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너무 잘하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눈부셔서 볼 수가 없어요. 누굴까? 네. 바로 탑지십니다. 반갑습니다. 탑지예요. 예. 제가 좀 속상해요. 왜요? 우리 헤어에 도움이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매출에. 제가 막 샴푸를 막 짜가지고 막 해. 막 하는데 막 하다가 왜 이제서야 널 준호 탈모작 뭐 이런. 저는 앙콜 샴푸로 여기 샴푸할 때가 제일 좋아요.